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일을 멈추고 진실을 보기 시작할 때 칼 융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위험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들의 끝없는 헌신으로 이익을 얻는 모든 시스템에게. 융은 이 변화를 개성화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것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성취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을 떠올려보라. 아마도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관리하느라 지친 하루를 보낸 뒤 혼자 앉아 있을 것이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다시 예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지도록 자신의 고통을 감춘 채 웃었으며 신경계가 불타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그들의 스트레스를 흡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다르다. 억지로 버티는 대신 멈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을 던진다. 내가 멈춘다면 이 질문이 바로 융이 말한 의식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는 공감형 인간에게는 더 이상 무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융이 발견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모든 것을 느끼는 공감 능력은 사실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생존 민감성이라 부르는 것으로 연민으로 위장한 트라우마 반응이다. 융은 자신의 임상에서 이 패턴을 반복해서 관찰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인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형 인간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감정 없이 존재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각성의 첫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겠다. 공감형 인간은 점진적으로 자각을 키우지 않는다. 그들은 융이 무의식과의 충돌이라고 부른 것을 경험한다.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인식이다. 그 거짓이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에 책임이 있다는 믿음이다. 융은 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이 정확한 패턴을 기록했다. 그는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이 부풀려진 연민이라 부른 것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필요로 되는 것에 중독되는데 그것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거품이 터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진짜 자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바로 여기서 융의 작업은 공감형 인간에게 혁명적이 된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을 지니고 있다고 발견했다. 우리가 거부하거나 숨겨온 모든 부분들이다. 그러나 공감형 인간의 그림자에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다. 분노, 사용당하고 조종당하며 당연하게 여겨진 것에 대한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분노다. 융은 이렇게 썼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공감형 인간에게 이 어둠은 악이 아니다. 그것은 억눌린 분노, 부정된 욕구, 침묵당한 목소리다. 그리고 마침내 이 그림자를 마주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한 공감형 인간은 잔인해지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적인 상태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조종의 전술을 보기 시작하고 감정적 흡혈귀를 알아보며 진짜 필요와 만들어진 위기를 구별한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명료함이다. 융은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개성화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특정 패턴을 확인했다. 내가 의식적 각성의 8가지 징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당신에게서 보인다면 당신은 융이 심리적 주권의 탄생이라 부른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징후, 에너지의 변화. 첫 번째 징후는 내가 에너지 역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에너지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 대신 다시 자신에게로 모이기 시작한다. 융은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관찰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내어주는 것을 멈출 때 갑자기 자신을 위한 에너지가 생긴다.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 더 이상 탈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나쁜 기분을 흡수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경계를 세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융은 이렇게 썼다. 밖을 보는 이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이는 깨어난다. 만약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왔다면 아래에 나의 민감성은 나의 힘이다 라고 댓글을 달아라. 그러나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이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보다 먼저 이 변화를 알아차린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예전 역할로 죄책감으로 몰아넣으려 할 것이다. 두 번째 징후, 가면이 벗겨진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죽음, 즉 사회에 맞추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이라고 불렀다. 공감형 인간에게 이 페르소나는 보통 착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절대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개성화가 시작되면 이 가면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춘 말 대신 실제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항상 양보하는 대신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며, 끝없는 에너지가 있는 척하는 대신 피곤하다고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당신의 자기 소멸에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융은 이 단계를 경고했다.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다. 그러나 각성한 공감형 인간에게는 사회적 수용보다 자기 수용이 더 중요해진다. 세 번째 징후, 투사의 회수. 여기서 융의 이해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그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자질을 타인에게 투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감형 인간은 자신의 민감성, 깊이, 진정한 돌봄의 능력을 실제로는 그런 자질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투사한다. 그러나 개성화 과정에서 내가 투사 회수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보는 것을 멈추고 현실을 보기 시작한다. 나쁜 행동을 변명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깊은 곳에서 오해받고 있을 뿐이라는 믿음을 버린다. 융은 이렇게 썼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 각성한 공감형 인간은 자신이 이기심에 분노했던 이유가 오랫동안 자신의 건강한 이기심을 억눌러 왔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네 번째 징후, 경계가 신성해진다. 융은 심리적 성숙에 도달한 개인들이 무의식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관찰했다. 공감형 인간에게 이것은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내부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장황한 설명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욕구를 가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당신의 경계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의 경계에 없음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적 통합성이라고 불렀다. 각성한 공감형 인간은 내가 신성한 이기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단지 괜찮은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이해다. 다섯 번째 징후, 죄책감이 사라진다. 이것은 공감형 인간에게 가장 충격적인 징후일지도 모른다. 욕구를 가지거나 거리를 두거나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 짓눌러 왔던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통합이라고 불렀다. 자신 안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을 멈출 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진다. 당신은 죄책감이 종종 다른 사람들의 조종 전술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누군가 실망한 어조로 너 변했어 라고 말할 때 서둘러 안심시키는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변했어. 그게 바로 핵심이야. 융은 이렇게 썼다. 개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무의식적이었고 그렇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각성한 공감가는 타인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여섯 번째 징후는 승인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그가 자아실현이라 부른 상태로 이끈다. 외부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핵심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공감가에게 이는 관계를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인을 떼기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느끼지 않는 감정을 연기하지 않게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맞장 굳히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고 재미없는 농담에 웃지 않는다. 이러한 진정성은 어떤 이들에게는 매력적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당신이 중심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면 댓글을 남겨라. 그들은 내가 선언하기도 전에 변화를 감지한다. 각성한 공감가는 내가 진정한 자성적 매력이라 부르는 것을 배운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올바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 일곱 번째 징후는 치유자가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다. 융은 많은 치유자들이 그가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돕는다.
그러나 개성화 과정에서 공감가는 처음으로 자신의 치유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린다. 나는 무엇이 필요하지라고 묻기 시작하며 다른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아이를 돌보고 주변의 모든 어른을 대신 양육하는 일을 멈춘다. 빈 컵에서는 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수년간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다. 각성한 공감가는 마침내 모두의 감정적 보호자라는 역할과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준다. 8번째 징후는 의식적인 연결이다. 마지막 징후는 융이 의식적인 관계라고 부른 것이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과 연결되는 능력이다. 각성한 공감가는 내가 경계가 있는 연민이라 부르는 상태를 발전시킨다. 타인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들의 감정을 떠안지 않는다. 친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한다. 구원해야 한다는 필요 없이 타인을 사랑한다. 사람을 읽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에 도달했다면 나는 너를 본다. 하지만 너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적어라. 융은 개성화가 더 깊고 진정한 연결로 이어진다고 관찰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연기하는 자아가 아니라 진짜 자아로 관계 맺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은 이 과정을 낭만화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밤의 바다 여행이라 불렀는데 재탄생을 위해 필요한 방향 상실과 상실의 시기다. 공감가에게 이 단계는 죽음처럼 느껴진다. 많은 면에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것은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자아의 죽음이다. 당신을 이용하던 모습만 좋아하던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홀로 있는 법을 배우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사랑이 아니라 유용성에 기반했던 관계들을 애도하게 될 수도 있다. 융은 뿌리가 지옥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어떤 나무도 하늘까지 자랄 수 없다고 썼다. 각성한 공감가는 진정한 자아로 상승하기 전에 자신의 심리적 지하세계로 내려가야 한다. 융은 마음과 몸의 연결을 인식한 최초의 심리학자 중 한 명이었다. 공감가에게 수년간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는 것은 내가 에너지 독성이라 부르는 상태를 만든다. 만성 피로, 불안, 소화 문제,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난다. 그러나 공감가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멈추면 몸은 치유되기 시작한다. 신경계가 마침내 이완되고 수면이 개선되며 만성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융은 심리적 치유와 신체적 치유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당신의 몸은 결코 모든 사람의 감정적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세상의 감정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멈출 때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융은 개성화가 항상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관찰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사라진다. 공감가에게 이 분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 내가 위대한 관계 정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진정한 연결과 착취적인 연결을 분리한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에 적응하고 성장을 축하할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의 자기 방치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융은 이를 진정한 사랑과 신경증적 집착의 구분이라 불렀다. 많은 관계가 무의식적인 계약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끝없는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고 그들은 조건부 수용을 제공한다. 자신의 삶을 되찾으며 이 계약을 깨면 어떤 사람들은 떠난다. 그대로 두어라. 융이 발견한 결정적인 통찰은 이것이다. 공감가가 모두의 감정, 스펀지가 되는 것을 멈춘다고 해서 감수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대신 내가 의식적인 감수성이라 부르는 상태를 발전시킨다. 여전히 깊이 느끼지만 무엇을 흡수하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선택한다. 이 의식적인 감수성은 초능력이 된다. 상황을 정확히 읽되 압도되지 않고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타인을 도울 수 있으며 자신을 잃지 않고 깊이 사랑할 수 있다. 융은 이를 분화된 의식이라 불렀는데 타인과 연결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각성한 공감가는 융이 말한 의식적인 개인이 된다. 감수성은 온전히 지키면서도 경계는 단단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융은 개인의 변화가 집단적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다. 한 사람이 의식적으로 깨어나면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일을 멈춘 공감가는 자신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주변 모두에게 다른 존재 방식을 보여준다. 경계를 세우는 당신의 용기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경계를 세우도록 용기를 준다. 모두의 감정을 떠안지 않겠다는 당신의 선택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감정에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자기 표현은 사랑받기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형된다고 썼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한 사람이 진정성 있게 나타날 때만 가능하다. 융은 개성화된 사람들이 따르는 특정 원칙들을 제시했다. 내가 의식적인 공감가의 코드라 부르는 5가지 원칙이다. 첫째, 모든 것을 느끼되 아무것도 흡수하지 말 것.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고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것이다. 둘째, 고갈이 아니라 넘침에서 줄 것. 셋째,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을 사랑할 것. 넷째, 죄책감이 아니라 영감이 있을 때 도울 것. 다섯째, 외부의 압력보다 내면의 탓을 신뢰할 것. 이것들은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으로 이익을 얻는 세상 속에서 융이 말한 진정한 존재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이다. 융은 사회가 개인의 의식을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는 이유가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타인의 자기 방치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기 시작하면 종종 차갑거나 무정해졌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융은 중요한 구분을 했다. 건강한 이기심과 건강하지 않은 이기심이다. 건강한 이기심이란 자신의 행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 타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벽이 아니라 경계를 갖는 것이고 자기 방임이 아니라 자기 돌봄을 의미한다. 깨어나는 공감자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빈 컵에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감자들은 수년 동안 이미 바닥난 상태로 살아왔다. 융의 개성화 개념에는 그가 말한 내적 결혼, 즉 한 사람 안에서 남성적, 여성적 심리 원리를 통합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공감자에게 이것은 타고난 수용성과 건강한 자기주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는 것뿐 아니라 받는 법도 배우고 예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돌보는 본성과 독립에 대한 욕구를 통합하는 것이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전체성이라고 불렀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완성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스스로를 완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깨어나는 공감자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배려 깊으면서도 경계를 지키며 민감하면서도 주권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융은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민감성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울 때 독특한 재능을 지닌다는 것을 인식했다. 내가 말하는 공감자의 무기고, 즉 민감성이 억압되지 않고 제대로 흐를 때 나타나는 능력들이다. 타인의 감정에 흐려지지 않을 때 직관적 정확성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지고 감정적 에너지 흡혈귀에게 소모되지 않을 때 창의적 표현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친절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과 맞닿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때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융은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비전은 분명해진다. 의식적인 공감자는 허위를 꿰뚫고 진실을 보는 통찰을 발전시킨다라고 썼다. 융은 개성화가 종종 무의식적인 집단 역동에서 벗어나는 고독의 시기를 포함한다고 관찰했다. 공감자에게 이 고독은 특히 강렬할 수 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다가 이제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했다. 외로움은 타인과 단절되었을 때의 고통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의 기쁨이다. 깨어나는 공감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동반자가 되는 즐거움을 배운다. 고독 속에서 타인의 감정이라는 소음 없이 자신의 생각을 듣고 타인의 기대라는 압박 없이 자신의 선호를 발견한다. 아마도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세상으로부터의 철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적인 재참여로 이어진다. 깨어나는 공감자는 강박이 아니라 선택의 자리에서 관계와 공동체로 돌아온다. 죄책감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타인을 돕고, 거절당할 두려움이 아니라 연결을 원할 때 사회적 상황에 참여한다. 필요받고자 하는 절박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나눈다. 융은 이것을 의식적 참여라 불렀다. 연기하는 자아가 아니라 진짜 자기로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융은 심리적 발달이 직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순환적으로 일어난다. 깨어나는 공감자는 경계와 진정한 자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도전에 직면한다. 의심의 순간도 있고 과거의 패턴이 다시 손짓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각 순환은 이해를 더 깊게 하고 각 도전은 결의를 강화하며 지켜낸 경계 하나하나는 다음 경계를 더 쉽게 만든다. 융은 이것을 나선형 발달이라고 불렀다. 비슷한 주제를 더 깊은 의식의 수준에서 다시 마주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환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다. 융은 개성화가 책임을 만들어낸다고 믿었다. 자신을 치유하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치유를 돕고 싶어진다. 그러나 의식적인 공감자의 사명은 과거의 사람 맞추기 패턴과는 다르다. 사람을 구하려 들기보다 건강한 경계를 보여주고 그들의 고통을 흡수하기보다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보다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한다. 이것이 융이 말한 진정한 봉사, 상처에서가 아니라 전체성에서 돕는 것이다. 당신은 등대가 되어 볼 준비가 된 이들에게 빛을 비추되 어둠 속에서 배를 쫓아다니지는 않는다. 융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가 말한 자기였다. 자아나 페르소나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통합된 전체성이다. 공감자에게 이 통합에 이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측면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감함과 강인함, 배려와 단호함,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 이상 깊이 느낀다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고 직관적 재능을 억누르지 않으며 단순한 범주에 맞추려 하기보다 자신의 복합성을 끌어안는다. 융은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다. 통합된 공감자는 강력하면서도 온화하고 열려 있으면서도 경계를 지키며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주권적이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당신의 민감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당신의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당신의 진정성은 과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옳다. 융은 평생 전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연구했고 그것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 타인을 실망시킬 용기,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 혼자가 될 용기, 안락함보다 성장을 선택할 용기 말이다. 이 8가지 징후에서 자신을 알아본다면 당신은 이미 한 세기 전에 융이 그려놓은 길 위에 서 있다. 과정을 신뢰하라. 직관을 신뢰하라.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 단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라. 이러한 변화의 패턴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적어라. 나의 한계점은 나의 돌파구가 되었다. 공감자가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존재가 된다. 연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연민 안에 포함시키는 법을 배운다. 타인을 돌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함께 돌보기 시작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감정적 돌봄에 지친 공감자에게 주는 융의 선물이다.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의 고통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민감하면서도 강할 수 있고 배려 깊으면서도 경계를 지킬 수 있으며 공감적이면서도 진정할 수 있다. 세상에는 더 이상 고갈된 공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공감자가 필요하다. 강박이 아니라 선택에서 주고 공허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돕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공감자 말이다. 당신의 사람 맞추기에서 의식적인 공감자로의 여정은 개인적 변화를 넘어 혁명이며 융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시청해 주어서 감사하다. 다음 차원에서 다시 만나자.